안녕하세요. 라이프 매직 채널에 온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강렬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속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킬 비법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무대의 엑스트라쯤으로 여기는 사람. 맞아요, 나르시시스트죠. 이들은 당신을 한없이 띄워줄 때는 하늘 끝까지 올려놓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요. 근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때. 둘째,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로 놀아나지 않을 때. 셋째, 그들의 화려한 껍데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콕 집어내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들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를 활보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철철 넘치고 매력적이고 심지어 유머까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 사실은 속이 텅 빈 유리성에 사는 거예요. 그 유리성은 언제라도 한 방에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직장 동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 항상 자기가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회의 때마다 내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를 살렸다 하면서 자랑했죠. 근데 어느 날 팀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친구가 자랑하던 자료가 사실 다른 팀원의 작업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 얼굴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완벽한 이미지가 깨질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늘 완벽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망신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죠.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내가 이 가게 단골인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웨이터한테 화내는 사람 한 번쯤 본 적 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면 갑자기 쩔쩔매는 모습,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카페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손님인데 하면서 소리 질렀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힐끔거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껍데기가 벗겨진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와 마주쳤을 때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부드럽게 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은근히 통쾌한 방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놀아나지 않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써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갑자기 와, 너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치켜세우죠. 근데 그 칭찬 진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면서 달콤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당신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 계획에 맞춰주지 않으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너 같은 무능한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비난 폭탄을 던지죠. 이게 그들의 전형적인 패턴, 이상화와 평가절하예요. 제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회사 상사가 자기를 엄청 띄워주면서 너 없으면 이 부서 안 돌아가? 라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상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안 썼다고. 갑자기 너 때문에 프로젝트 다 망쳤어. 라며 화를 내더래요. 친구는 처음엔 자기가 진짜 잘못했나 싶어서 밤새 자책했대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상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풀이를 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친구가 한 선택은 뭐였냐면 더 이상 그 상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대응하고 속으로는 이 사람 말 안 믿어? 라고 다짐했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상사가 점점 덜 괴롭히더래요.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감정 놀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순간, 이게 좀 짜릿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무너지는 건 그들의 화려한 껍데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진짜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얕아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 질투로 미쳐버리죠. 제 동네에 사는 한 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저씨, 항상 자기가 지역 모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어.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 사업 사실 망한 거 아니에요? 라고 팩트를 던졌어요. 그 순간 그 아저씨 얼굴이 마치 영화에서 악당이 들통난 표정처럼 변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늘 자랑만 하던 한 동료가 있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 다 주도했어. 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 팀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한 건 별로 없다는 걸. 어느 날 팀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거 사실 민수 씨가 자료 정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그 동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허세를 눈치채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터무니없는 자랑을 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팩트를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그거 정말 혼자 하신 거예요? 팀이 같이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살짝 찌르는 거죠. 의외로 효과가 크답니다. 자, 여기까지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3가지 순간을 얘기해봤는데 잠깐 숨 고를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팀장 딱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공감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손 들어주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진짜 피곤하죠.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자기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엄청난 불안과 열등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거죠. 이런 행동의 뿌리는 어디서 올까? 보통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넌 완벽해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95점을 맞아도 왜 5점이나 틀렸어? 하면서 혼났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맨날 우리 애는 뭐든 최고야. 하면서 과대 포장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 2가지 환경이 합쳐지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독특한 성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해 볼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가능하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진짜로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뀌지 않아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거의 정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병원에 가는 경우도 내가 상처받았으니 누굴 고소해야겠어? 같은 2차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어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결국엔 지치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관계를 끊는 게 항상 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직장 상사라면 도망칠 수가 없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상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일 내가 이 회사 없었으면 망했을 거야. 하면서 자랑하는데 팀원들 다 알죠. 그 사람이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간다는 거. 근데 그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하니까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화내거나 우울해하거나 반응하면 그걸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대응하고 속으로는 이 사람 말 안 믿어?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꿀팁 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는 망신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만약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공개적으로 부드럽게 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망신당할까 봐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 상사가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을 때 회의 중에 그거 팀 예산 초과하지 않을까요? 라고 살짝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상사가 당황하면서 다시 검토해볼게 하더래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찌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친구나 가족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문제였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죠. 제 동생이 그랬어요. 직장 동료한테 계속 비난받아서 자기가 무능한 줄 알았는데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타들한테 그러더래요. 그걸 알고 나니까 동생이 훨씬 홀가분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꼭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르시시스트한테 계속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남한테 맞추려 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비난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내가 진짜 부족한가? 하면서 자책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존감을 좀 더 키우고 내 주장을 당당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덜 달라붙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약한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어요.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질 때,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의 껍데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 이 세 가지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이들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빛을 질투해서 깎아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